2025년 3월 태국 방콕 65살 소만차이는 가장 싼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교사였어요.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가자. 은퇴금 5만 바트, 하나로 200만 원. 어디가 제일 쌀까? 화면에 뜬 가격 1만 바트. 방콕에서 서울행. 한국? 거기 어디지?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싼 표였을 뿐.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게이트 없이도 줄 서는 사람들, 조용한 지하철, 인사 건네는 등산객들. 이건 규칙이 아니라 문화구나. 북한산 노부부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죠? 드세요. 비 오는 날 아줌마가 교통카드를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갚아요. 새벽 3시, 카페 안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요. 귀국 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야. 그의 유튜브 영상 기대 없이 갔다가 놀랐던 한국의 품격은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싼 항공권이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을 선물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5일 태국 방콕 65살 소만차이가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였어요. 40년 경력. 방콕의 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은퇴 선물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5만 바트. 하나로 약 2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는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여행이나 갈까? 소만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출발지 방콕. 도착지 전체. 날짜 3월 10일. 가격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서울. 1만 바트? 가장 싼 항공권이었습니다. 한국? 거기 어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K-팝?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치? 매운 음식이라던데. 그 정도만 알았어요. 뭐 싸니까 가볼까?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도 티켓. 돌아오는 건 나중에 정하자. 친구 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한국 간다. 한국? 왜? 표가 제일 쌌어. 거기 뭐 있는데? 몰라. 가봐야지. 혼자? 응. 65살에 혼자 여행? 왜 안 돼? 짜이가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조심해. 소만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세면도구, 카메라. 이 정도면 되겠지.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서울. 1,000만 명 도시. 김치, 불고기, 비빔밥. 지하철 깨끗하대.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가서 보면 알겠지. 3월 10일 방콕 공항. 소만은 체크인을 했습니다. 서울행이시죠? 네. 언제 돌아오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도시네요? 네. 여행이세요? 네. 첫 해외여행이에요. 65살의 첫 여행이시라니. 멋지세요. 소만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해보려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한국. 어떤 곳일까?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만 조금. 5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넓다였어요. 정말 넓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어요. 와, 이게 공항이야?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표지판이 정확했어요. 영어도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이쪽. 따라갔어요.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태국이랑 다르네. 방콕 공항은 항상 혼잡했거든요.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치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었어요. 10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도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네. 공항 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표를 샀어요. 영어 안내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에 또 놀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자리에 정확하게요. 여기 사람들 줄을 정말 잘 서네요. 전철이 왔습니다. 시간표대로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 타는 사람이 탔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이건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야. 소마는 감탄했습니다. 전철에 올라탔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핸드폰만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네. 태국 전철은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기는 도서관 같았어요. 소마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첫날 소감 질서는 규제가 아니라 문화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소마는 호텔 예약을 해뒀어요. 명동 근처 게스트하우스. 하루 2만 원. 저렴하네. 역에서 나왔습니다. 거리를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며 걸었어요. 배려하는 걸음걸이네.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더 쌀 것 같았어요. 지하철로 가자. 2호선을 탔습니다. 명동역까지 가는 거였어요. 전철 안도 깨끗했습니다. 좌석도, 바닥도, 손잡이도. 정말 관리를 잘하네.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많은데 정돈돼 있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태국어 하세요? 조금이요. 태국 손님 많아요. 와,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여기서 일주일. 괜찮겠는데?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식당. 구경할 게 많네.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뭔지 알겠네. 비빔밥 하나요.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예뻤어요. 맛있겠다.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고추장이 매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야채도 신선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 좋은데? 저녁 명동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걸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모두 멈췄습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건넜어요. 신호를 잘 지키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샀어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밝았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했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밤에도 활기차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좋은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둘째 날 깨끗함과 질서에 놀랐다. 사람들은 빠르지만 배려한다. 이곳은 시스템이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다. 셋째 날 아침. 소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물었어요. 서울에서 갈 만한 곳 있어요? 북한산 어때요? 북한산? 네, 산이에요. 도시 안에 있어요. 도시 안에 산이? 네,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신기하네. 가볼게요. 3호선을 탔습니다. 북한산 입구역으로 갔어요. 역에서 내렸습니다. 버스로 환승했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산이네.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젊은 사람, 노인, 가족들. 여기 사람들 등산 좋아하나 봐. 소만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잘 정비돼 있었어요. 계단도 있었습니다. 오르기 편하네. 10분쯤 올랐을까? 한 노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만은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계속 올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인사했습니다. 소만도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등산길에서 서로 인사하네. 30분쯤 올랐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어요.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쉬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와, 도시가 보인다. 빌딩들, 한강, 도로. 도시 한복판에 이런 산이 있다니. 옆에 노부부가 앉았습니다. 아까 본 그 부부였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태국에서 왔어요. 태국? 환영해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좀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눠 먹어요. 할머니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소만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때요?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고마워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소만은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하다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국에서도 친절한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친절은 달랐습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는 길에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만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셋째 날 도시 안의 산, 사람 좋은 산. 낯선 이에게도 인사하고 음식을 나눈다. 한국의 친절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이다. 넷째 날, 소만은 부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고속철도였습니다. 한국 기차 빠르다던데. 서울역에 갔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렸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출발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됐어요. 오전 9시 30분. 시간이 됐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 유선형이었어요. 타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했어요. 비행기보다 편한데? 정확히 9시 30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초 단위로 맞추네. 빠르게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터널, 들판, 산, 도시. 한국 풍경 다양하네. 2시간 30분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어요. 정말 정확하다. 감탄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부산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바다 도시구나. 호텔에 짐을 맡기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여기도 깨끗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내렸어요. 걸어서 해변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모래사장이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소만도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변인데 이렇게 깨끗해? 태국 해변은 쓰레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저녁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버스 3분 후. 정말 3분 후에 버스가 왔습니다. 정확하네. 버스에 올라탔어요.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했습니다. 예쁘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예상 시간에요. 소마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넷째 날 정확한 시간, 움직이는 나라. 기차, 버스, 지하철. 모든 게 정시. 시간을 지키는 나라에선 사람의 마음도 정직하다. 닷새째. 부산에서 하루 더 있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이 물었어요. 야구 좋아해요? 야구요? 잘 몰라요. 오늘 경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야구 경기요? 네, 재밌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저녁, 사직 야구장에 갔습니다. 와, 경기장 크네. 표를 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만석인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응원가였습니다. 왜 다 노래해? 옆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응원가예요. 선수마다 있어요. 선수마다요? 네. 신기했습니다. 타자가 바뀔 때마다 노래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불렀습니다. 손뼉을 치고 응원 도구를 흔들고. 이거 축구 경기 같은데? 소마는 감탄했습니다. 태국에서 야구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응원했어요. 타자가 공을 쳤습니다. 홈런. 공이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분위기가 폭발했습니다. 소만도 모르게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와! 옆 사람이 웃었습니다. 재밌죠? 네. 정말 재밌어요. 치맥 드실래요? 치맥이요? 치킨이랑 맥주요. 오, 좋아요. 치킨과 맥주를 샀습니다. 경기를 보며 먹었어요. 이거 완벽한 조합인데? 주변 사람들도 다 먹고 있었습니다. 치킨, 맥주, 야구. 한국 사람들 야구를 이렇게 즐기는구나. 경기 중간에 파도 타기를 했습니다. 관중들이 순서대로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소만도 따라했습니다. 와, 정말 재밌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롯데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갔습니다. 소만도 나왔어요. 이거 단순한 경기가 아니네. 옆에 있던 한국인이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한국 야구는 분위기가 좋죠. 에너지가 대단해요. 맞아요. 우리는 응원을 즐겨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소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닷새째 야구장의 열정. 한국 사람들은 함께 즐기는 법을 안다. 응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여섯째 날, 소마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비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 비 오네.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섰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지갑도 확인했습니다. 현금도 없었어요. 이런, 잃어버렸나? 당황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소만의 상황을 봤습니다.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말없이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만에게 내밀었어요. 저, 괜찮아요. 타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중에 갚아요.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소만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아줌마도 탔습니다. 소만은 옆에 앉으려 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여행자잖아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여행자요? 네. 인생이라는 여행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소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아줌마의 정류장이었어요. 여기서 내려요. 좋은 여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손을 흔들며 내렸습니다. 소마는 창밖을 봤어요. 아줌마가 우산을 펴고 걸어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의 친절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구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6째 날 이름 없는 친절. 버스 아줌마가 교통카드를 내밀었다. 이곳의 친절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의 동행자. 7째 날 새벽. 소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밖에 나가볼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연남동 거리로 갔어요. 새벽인데도 밝았습니다.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카페, 편의점. 새벽에도 문 여는구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나와 있네. 한 카페를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테이블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화장실 간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도 괜찮나? 놀라웠습니다. 태국이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음료를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새벽 3시.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여성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혼자서요.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니네. 소마는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안전하다니. 일어나서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밝았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 1시간을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7째 날 새벽의 서울, 믿음의 도시. 새벽 3시에도 안전하다. 노트북을 두고 가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다. 문명은 높은 빌딩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나온다. 한국은 믿음의 나라다. 8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소마는 짐을 쌌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가야 하네. 아쉬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거리, 사람들. 모두 그리울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세점을 구경했습니다. 기념품을 샀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보였습니다. 안녕, 한국. 소마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소마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록들. 하나하나 읽었어요. 질서는 문화다. 친절은 자연이다. 시간을 지키는 나라. 함께 즐기는 사람들. 이름 없는 친절. 믿음의 도시. 5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친구 짜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땠어? 한국. 정말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깨끗했고 안전했고 따뜻했어. 그게 다야?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소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65년을 살았어.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 뭘? 진짜 교육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더라. 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배우러 한국 간 거야? 아니, 우연이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웠지. 일주일 후, 소마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나눠야겠어.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샀어요. 첫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만입니다. 65살 은퇴한 교사예요. 최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싼 항공권으로요.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대 없이 갔다가 놀랐던 한국의 품격 태국인의 고백.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이 빠르게 왔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죠. 태국에서 응원합니다.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수, 한 달 만에 100만 조회수. 소만의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다뤘어요. 태국 교사, 한국에서 배운 존중의 힘. 소만은 계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을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은퇴했지만 가끔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소만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깨끗했고, 안전했고, 따뜻했단다. 그리고 선생님이 65년 만에 배운 건 진짜 교육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더라. 존중이요? 그래. 줄을 서는 것도 존중이야. 조용히 전철을 타는 것도, 서로 인사하는 것도, 낯선 일을 돕는 것도 모두 존중에서 나오는 거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소만은 칠판에 적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줄 서기, 조용히 하기, 인사하기. 이 모든 것이 존중이다. 아이들이 따라 적었습니다. 소만은 교실을 둘러봤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존중하는 어른이 되면 태국도 바뀔 수 있겠지. 그날 밤, 소만은 유튜브에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것을 태국 아이들에게. 영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싼 항공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달랐습니다. 가방 가득 선물을 담아왔어요. 물건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질서, 친절, 존중.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나눕니다. 태국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한국 고마워요. 당신들은 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줬어요. 그건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100만, 200만, 3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어 댓글도 많았어요. 소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태국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만은 댓글들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1년 후, 소만은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3개월 체류. 한국어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는 한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전주, 경주. 모든 곳이 좋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태국 교사의 한국 재방문기.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만 선생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요. 좋아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소만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해요. 줄을 서고, 조용히 하고, 양보하고. 이 모든 게 존중에서 나와요.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걸 외국인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소만은 한국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기업, 여러 곳을 다녔어요. 존중은 문화입니다. 규칙이 아니라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배워서 태국으로 가져갈 겁니다. 3개월 후,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었어요. 내년에 또 갈 거야. 친구 짜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아? 응, 정말.
뭐가 그렇게 좋은데? 소마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 그리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짜이도 웃었습니다. 너 변했다. 응, 변했어. 좋게. 소마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에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생각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북한산의 노부부, 버스 아줌마, 야구장의 열정, 새벽의 고요한 거리. 모두 그리웠어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질서는 문화다. 친절은 자연이다. 시간은 약속이다. 함께는 힘이다. 존중은 시작이다. 그리고 가장 싼 항공권이 가장 값진 교훈을 줬다. 한국 고마워요. 당신들은 제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소마는 미소 지었어요. 65년 인생. 가장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배움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갈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울 거야. 창밖 하늘이 맑았습니다. 소만의 마음도 맑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존중의 힘으로